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자,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진도가 102페이지. 맞죠? 예, 102페이지 9절 사업시행계획 같이 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는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풀이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법은 다음 주에 뭐 한다고요? 모의고사 온다 얘기했죠, 그죠? 예.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공부했던 거 다음 주는 일주일 뒤 오늘이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본 날이다. 공법만 그러한 각오로 오늘 공부하시면 일주일 동안은 무조건 공법만 할 것. 이번 주만, 한 주간만 잠깐 접어두고 요번에가 여러분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1시간 동안 여러분이 시험 보고 나머지는 뭐 1시간이 걸리든 뭐 2시간 걸리든 간에 다 풀어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다 책 다 넣고 컨닝하면 알죠? 컨닝하면 그냥 풀어도 돼요. 그냥 컨닝하지 말고 진짜 시험 보듯이. 왜? 모르면 찍으세요. 찍는 것도 훈련이고 실력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어떤 실력을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 7월 8월 지나서 9월 초부터는 정확한 정상적인 모의고사 과정을 또 해요. 그때 하면 그때 9월 첫 주에 똑같이 여러분도 40문제 풀고 내가 풀어줍니다. 그러면 2달 전, 그러니까 9월 초에 그때 성적과 2달 전, 다음 주에 볼 2달 전 성적을 스스로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2달 전에 봤던 그 문제를 보면서 틀린 걸 보면서 내가 이런 것도 내가 틀렸었어? 라고 하면 공부가 된 거고, 그것도 모르면 그거는 이제 9월부터 또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 좀 경각심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험 본다고 안 온다 그런 인간은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만약에 반도 안 오면은 바로 진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시험 보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문제풀이죠. 이제 전 과목 다 합니다. 국토법, 개발, 정비, 건축, 주택, 농지 하면서 이론을 병행하면서 그때 올 때도 요약집을 가지고 오세요. 제가 특별한 게 아니면 판서를 좀 줄일 겁니다. 판서를 많이 하게 되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설명하고 반드시 필요한 판서는 하겠지만 가능한 줄여가지고 문제풀이 과정을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페이지입니다. 9절 사업시행계획.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 간단하게나마 절차만 잠깐 보겠습니다. 절차만. 자, 우리 먼저 했던 게 뭐였었죠? 정비, 좀 더 가야 되겠다. 정비, 기본, 방침이다. 자, 방침, 지침 하면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수립한다. 자, 몇 년마다 수립하죠? 그죠? 10년마다 간단했습니다. 수립하고 몇 년마다 재검토? 그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즉 재검토한다 그랬죠? 이 방침에 따라 장기 발전 방향 계획인 광주시장이 그 도시의 수장이 어느 지역은 재개발, 어느 지역은 재건축 등등 할 계획을 당장 지금 하지 않지만은 앞으로 할 계획을 할 사업을 미리 계획이나 수립하자. 좀 크죠, 소리가. 그죠? 커요? 좀 줄일까요? 혹시나 너무 커가지고 기가 맹맹하면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정비 기본 계획이다. 이 정비 기본 계획이 우리 정비법 안에서는 그냥
정비자를 빼버리고 뭐라 부른다고 그냥 기본 계획. 이 법 안에서는. 그래 부릅니다. 자, 얘는 누가 한다고요? 한 개의 도시 안에 수정이 한다. 득, 광, 특시, 특도, 시장이 한다. 군수는 수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 일반 시장도 도지사가 수립하지 마 그러면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죠. 자, 얘는 몇 년 단위? 얘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똑같이 해도 5년마다 똑같이 재검타죠. 자, 내용은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당장 이제는 재건축해야 됩니다. 재개발해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필요하죠. 그죠?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이 뭐죠? 정비계획입니다. 수립을 해서 누구한테?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에게 이 정비 계획대로 내가 정비 사업을 할 테니까 살펴보시고 합당하면 정비구역 좀 지정해 주시오라고 정비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지정 신청한다는 얘기죠. 신청한다. 요것이 이제 같이 이루어지죠. 물론 지정 이후에 해제 요청도 있습니다. 그건 공부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때 그러면 정비 계획에 수립권자가 누구냐? 수립을 해서 신청하기까지 일단은 수립권자가 누구냐? 누구죠? 여기는 특광이 안 나오죠. 그죠? 예. 왜? 여기가 무슨 구? 북구. 그러면 북구에 재건축한다. 장기발전 방향은 광주시장이. 즉 정비기본계획은 광주시장이. 구체적인 집행계획인 정비계획은 북구청장이. 왜? 북구청장이 더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세부적으로는. 그래서 바로 그냥 특광 빼고 특시, 특도, 시, 군, 구 등까지. 등이 뭐예요? 등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그랬죠. 얘네들이 누구한테? 구 등이 특광한테. 그죠? 예, 일단은 특광 나오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구청장 등이죠. 이럴 때 구청장 등이 특광한테만 뭐 한다고요? 신청한다 그러잖아. 신청한다. 그러면 여기에 구청장 등이 원래 나오면 안 되죠. 신청하는 거니까. 근데 이럴 때에는 신청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지정한다. 계획 수립해서 본인이 직접 지정한다. 어떨 때? 천재지변일 때. 아시겠죠? 나머지 특시, 특도, 시군은 본인이 수립해서 본인이 그냥 직접 지정한다 그랬죠. 특시, 특도, 시군까지는. 네. 자, 이렇게 해서 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제는 어떤 방법? 시행. 자, 어떠한 방법들은 누가 시행하느냐? 요 두 가지가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1번 특히 주거 환경. 자, 개선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세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 네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 다섯 번째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마지막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게 저 위에 제법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자, 여기 있죠. 먼저 시행 방법 간단하게. 자, 이는 뭐죠? 자, 수용, 혼용, 관리.
줄일게요. 환자 수용 혼용 관리 시작. 환자 수용 혼용 관리. 한 번 더 시작. 환자 수용 혼용 관리. 관리는 환자에서 자의 요것만 그죠? 요것만 간단했죠. 자, 그 다음에 재개발은 얘는 뭐죠? 얘는 관리하고 그죠? 관리하고 환지. 재건축은 오로지 관리죠. 건물에서 건물 주는 거니까 땅 주는 게 아니니까 얘는 뭐예요? 환지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도시환경은 똑같이 관리 환지. 분명히 얘는 도시환경이에요. 자, 도시환경. 만약에 상업지역이다. 상업지역에는 상가 건물도 있고 뭐도 있죠? 주상복합. 만약에 주상복합이라면 관리일 것이고 상가는 환지인 방법 가능하겠지, 그죠?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얘는 가로구역이죠, 가로구역. 얘는 관리하고 보존 개량이죠. 이렇게. 자, 요것은 이제 시행 방법이고, 그러면 시행자. 달동네나 판자촌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직접. 여기에 시장 누구 말하는 거죠? 득시, 득도, 시군, 구. 원래는 등까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등은 없습니다. 법률상. 하여튼 간에. 아니면 누굽니까? 주공등을 지정해 하든지 또는 50% 이상 초과하는 공익, 그죠? 공공법인이 쉽게 말하면 법인 하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자와 플러스해서 건설업자하고 등록업자하고 공동하든지 어쨌든 누구 얘는 이렇게 어떤 간에 지정한다죠. 지정. 그죠?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주거환경 관리도 누가 합니까? 그렇죠. 주거환경 관리가 뭡니까? 정비 기반시설 확충해주고 또 공동이용시설 확충해준다. 확충 누가 합니까? 그렇죠. 공공해야지 민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도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누구도 한다요? 주공등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정을 받아 가능하죠, 그죠? 다만 주공등 할 때는 반드시 뭐요? 과반수의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재개발 우선은 뭡니까? 네 가지는 전부 뭡니까? 얘는 전부 다 조합이 원칙이건 예외건 그렇죠.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든지 단독하기 싫어요, 공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조합이 공동할래요? 조합은 과반수 동의 얻어가지고 똑같습니다. 시장, 군수랑 같이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주공등이랑도 같이 하고 싶어요. 또 등, 또 신, 또 한, 그죠? 건등신항,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는 네 번째죠. 이것도 조합이 단독으로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조합이 플러스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얻어가지고 시장, 군수랑 또 주공, 등리랑 또 건등까지만 건등 신한 없어요. 그 다음에 도시환경은 얘는 조합도 할 수 있고 또는 토지 등 소유자도 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하지만 조합이 하면 조합. 그래서 각각 조합은 과반수 플러스 할게요. 단독이도 공동이거네. 이거 좀 써야 되겠다. 단독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플러스 똑같이 과반수의 동의 얻어. 조합이 하면 조합은 과반수, 토지 등 소유자가 하면 소유자 과반수 동의 얻어가지고 시장, 군수 공동, 또 주공 등이랑 공동, 또 건, 등,
신, 한 다 나오죠. 가로주택은요, 가로구역이라는 건 외에는 똑같죠. 그래도 조합이 단독 하든지 아니면 조합이 똑같이 조합은 똑같이 과반수에 동의하다 가지고 시장 군수랑 공동, 주공등이랑 공동 또는 건, 등, 신까지죠. 신, 건, 등, 신까지 한이 없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내용과 더불어 가지고 절차 파트에서는 여기까지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행 방법과 방법으로 인한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국토법이나 개발법 같은 경우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인 실시 계획을 작성합니다. 무슨 계획? 실시 계획.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사업 시행 계획이라 부릅니다. 뭐라고요? 사업 시행 계획. 이 사업 시행 계획이 개발법으로 말하면은 뭐라고요? 실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시 계획은 개발법상 실시 계획은 먼저 수립한 개발 계획에 맞게. 예를 뭡니까? 사업 시행 계획은 저쪽에 있는 무슨 계획에? 정비 계획에 맞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비 계획에 따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봐봐요. 1번 사업 시행 계획 작성 고시된 정비 계획에 따라, 그죠? 정비 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정비 계획에 따라 이것이 정비 계획에 들어맞게, 그런 말과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 사업 시행 계획은 먼저 작성해서 얘도 인가받고 고시합니다. 개발법상 실시계획도 인가받고 고시 떨어지면 공사에 작성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시행 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되면 공사에 작성합니다. 관리처분 계획만 빼놓고, 관리처분 계획은 중간에 절차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때에 인가권자가 누구냐? 자, 여기 항상 고른데 누굽니까? 자, 항상 고른 시장 문제가 짱이에요. 항상 여기는 공동이건 단독이건에. 그래서 인가권자는 한번 누구라고요? 지정권자. 지정권자 한다. 시장군수. 아시겠죠? 이 시장군수인데, 자, 뭐 할 때도, 변경할 때도 인가받고, 중지할 때도 인가받고, 폐지할 때도 전부 다 인가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변경은 변경인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인가받지 않고 신고. 이 신고 내용이 이제 나와요. 밑에 몇 개 있습니다. 신고한다는 거. 자, 뭐 그럼 먼저 사업시행 계획의 내용이 뭐가 있냐? 사업시행 계획 내용과 관리처분 계획 내용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을 지금 얘기할 겁니다. 봐봐요, 책. 쌍거리 2번. 사업시행 계획의 내용이다. 토지 이용 계획. 건축물도 포함되고요.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계획, 임시 수용 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번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정비 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 임대주택의 건설 계획, 재건축 경우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 계획 말하는 것이고요. 7번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 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을 등록하는 건축 계획,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계획,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몇 미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외 시행규정, 정비사업비인데, 자, 1번부터 10번까지의 내용을 줄여보면은, 자, 여기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요령이 뭐냐? 모든 단어의 끝에, 줄여보세요. 이런 게 나와요.
계획, 설치, 계획, 대책, 끝. 뭐라고요? 설치, 계획, 대책. 시작. 설치, 계획, 대책. 물론 또 정답을 5개에서 아닌 것 하고 틀린 답도 분명히 설치, 계획, 대책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똑같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하지만 내용 보시면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일단 이렇게만 알고 있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제 확인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설치, 계획, 대책. 자, 1번도 계획, 가로 안에도 계획. 2번은 설치, 계획 다 들어있죠. 3번 대책, 4번 대책, 5번 설치, 또 설치, 대책 다 나오죠. 6번 계획, 가로 안도 계획, 7번 계획, 8번 계획, 9번 맨 끝에 계획, 10번 계획, 가로 안에 설치. 끝. 일단 이렇게 설치, 계획, 대책. 시작. 설치, 계획, 대책. 한 번 더 시작. 설치, 계획, 대책.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 불문하고 그냥 문제 맞추기 위한 하나 그냥 이게 주관식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도 까먹는다. 뭐 이렇게 해도 하도 양이 많아가지고. 정비법이 모든 과목 중에 제일 어려운 과목입니다. 제일 어려워요. 개발법이 어렵죠, 그죠? 오늘 정비법 마치면은 약간의 멘붕이 나오면서 개발법이 얼마나 쉬운 법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어려우면은 미리 얘기합니다. 그거 다 끝나면은 아, 역시 개발법도 쉬운 거구나. 그것도 모르는디 이러면서 이제 반복 학습 외에는 장사 없습니다. 근데요, 어렵게 느껴지지만 막상 시험장 안에서 시험 볼 때는요, 그래도 많이 봐왔던 것들이 눈에 착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신청, 기업 사업 시행자는 가로 안에 공동시행 포함하고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해한다. 왜 그럴까요? 인가권자 누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시행자가 시장 군수가 직접 하는 거라면, 물론 여기서 또 예외적 시행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본인이 직접 하는 시행자 입장이라면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해도 당연히 시장 군수가 아닌 시행자인 경우가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에게 인가 받는다, 그 뜻이죠. 가로 안에 굳이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상식적인 선에서. 이럴 때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서류 제출하고 인가 받으라. 그러니까 시장 군수에 인가 받아라. 그러니까 중요 포인트가 내가 까맣게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 위주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 변경할 때도, 중지할 때도, 폐지할 때도 인가 받아라. 하지만 경미한상의 변경은 인가하지 말고 말하고요, 신고하라. 그 신고 내용이 뭐냐? 양이 많은데 요 정도만큼 알자 해서 노는 겁니다. 1번, 3번, 4번 무조건 10%. 웬만한 건 다 10%. 10% 범위 내 10%. 내용 불문. 따라합시다. 10%.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실질적인 정답은 몇 번 있다? 2번에. 뭐냐? 부대, 건축물이 아닌, 아파트, 주택이 아닌, 뭐라고요? 부대, 복리시설.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해요. 저를 봐요. 부대시설 확대해요. 복리시설 입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리시설 확대해요. 이거는 입주자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는 그냥 신고하라 그 얘기죠. 안 좋은 거라면 난리가 나겠지, 그죠? 갑자기 체육시설 한다 해놓고 안 하든가 줄이는 건 문제 있어요, 그죠? 확대한대. 이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 확대. 인가받아라, 신고하라. 근데 가로 안에 게 더 중요해요. 위치가 변경되면 안 됩니다. 부대 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라. 띠! 틀렸어. 아시겠죠? 이거 중요하세요. 넘어갑니다. 너 많이 하면 안 돼. 이것도 머리 넣기 힘들어. 많이 하면 안 돼. 오늘 할 게 너무 많아. 미리 얘기했습니다. 면목 온다고. 이따가도 올 때
오면 안 돼요. 자, 2번. 인가 신청 전 동의. 자, 조합이 할 때 기억. 니는 당연히 토지 등 소유자는 어디만? 도시 환경에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를 보세요. 여기잖아요. 조합이 한다. 이렇게 조합이 한다. 조합이 할 때 의무적, 얘는 이제 이무적이죠, 그죠? 또 누굽니까? 밑에 거 누구요?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 그 말이잖아요. 먼저 조합이 의무적이건 이무적이건 간에 조합이 한다. 그러면 나오잖아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기 전에 변경도, 중지도,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 인가 받는 거니까 미리 총회 개최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라. 이 동의는요, 법률에 조합원의 동의가 나왔지만 이 동의는요, 과반수 동의를 말하는 겁니다. 왜? 총회 개최 의결은요, 과반수, 총 인원 과반수,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라고 이미 배웠잖아요, 그죠? 총회 개최하면 의결할 때 무조건 뭐라고요? 과반수가 원칙. 그래서 과반수가 없어서 분명히 시험에는요, 과반수라고 나올 겁니다. 조합이니까 총회 개최해서 조합원은 뭐라고요? 과반수의 동의받아라. 인가받기 전에 동의가 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토지 등 소유자는 과반수가 아니고 4분의 3 줄 거. 4분의 3 얼마라고요? 4분의 3인데 다만 인가방을 변경할 때만 과반수입니다. 그것까지만. 낙가장 어려우니까 4분의 3이지만 변경할 때는 과반수. 이미 인가받은 걸 4분의 3 이상 동의받아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만 과반수입니다. 원칙 4분의 3 변경 과반수 넘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저를 봐요. 시장군수 조합이 할 때, 토지도 소유할 때, 그죠? 나오죠? 그 다음에 지정개발자, 예외적 시행에 나오는 지정개발자가 할 때, 자, 지정개발자는 민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까다로워. 면적 50%. 소유자 과반수.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예외적 시행자 공부할 때에 총 몇 가지? 9가지. 그죠? 9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요, 룰을 보면 개발법은 항상 먼저 나오는 것이 면적이야.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총수가 사람 수예요. 근데 정비법은 반대예요. 소유자가 먼저 나와요, 항상. 그죠?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항상 먼저 나옵니다. 근데 잘 봐요. 이거요. 예외적 시행자는 예외니까 면적이 먼저 나와요. 아니, 그렇게 이해하라고요. 소유자가 항상 먼저 나와요.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외적 시행자만 예외니까 면적이 먼저 나와요. 자, 그러면 저를 봐요. 9개 중에 이거 기억납니까? 안 나겠지만 들어봐요. 국공유지 면적 내지는 국공유지와 주공등 면적 합한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2분의 1 이상 그나죠? 이면서 소유자가 과반수 동의한 때 예외적 시행자 간다. 이때 보세요. 면적이 먼저 나오잖아요. 면적 2분의 1, 소유자 과반수. 그렇죠? 그리고 국공유지가 아니라 그냥 일반 전체 면적 2분의 1 이상 플러스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받아 요청할 때. 기억납니까? 자, 하여튼 면적이 먼저 나오죠. (91페이지)
거기 방금 말한 시옷, 이응, 시옷, 이응 묶어놨잖아 지금. 그렇죠? 시옷 2분의 1 과반수, 이응 2분의 1 3분의 2. 그러니까 예외적 시행될 때만 반대로 나와. 반대로. 자, 그럼 내가 이걸 왜 얘기했느냐? 면적이 먼저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지만 2분의 1이 면적, 소유자가 아니라 꼭 면적이 2분의 1. 아시겠죠? 면적 2분의 1, 면적 2분의 1. 이거라는 얘기죠. 자, 봐봐요. 그럼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104페이지. 면적 50%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50%가 면적이구나. 면적이 2분의 1, 50%도 2분의 1 같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면적 50%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과 같은 맥락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 이상이라고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일 때에는 동의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천재지변 그러면 뭡니까? 무조건 천재지변하면 지진. 뭐라고요? 지진. 뭐라고요? 지진. 아파트가 질비합니다. 주택이 질비해요. 지진! 찬성 지진! 모든 건물 다 넘어가고 지금 막 토지가 막 울렁울렁거리는데 뭔 동의를 받아? 다 죽었는데 뭘 동의를 받아 죽기는. 그죠? 그러니까 지진 이때는 천재지변은 무조건 어디에 나와도 천재지변하면 지진을 떠올리고 동의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시에서 나라에서 그냥 하는 거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정개발자는 민간입니다. 못 믿어요. 그러니까 동의요건 까다롭습니다. 면적 50%, 그 다음에 소유자 과반수, 면적 50%, 소유자 과반수 다르죠. 그죠? 왠지 압니까? 50%는 얼마입니까? 2분의 1.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과 과반수는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같지 않다. 2분의 1은 딱 100명이 50명이고 과반수는 51명 이상입니다. 달라요.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요 상업적입니다. 또 공업적이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돈 단위가 큰 사업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 사업을 지정개발자 한다? 너 못 믿어. 총 공사비에, 총 정비사업비에 20%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만약 100억이면 20억 이내, 물론 20억만 아니라 20억 이내니까 조례에서 뭐 15억이든 얼마든 간에 20%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측해 할 수 있다. 왜? 먹튀 할까봐 먹튀. 농담 삼아. 왜?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예치금은 나중에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가 되면 줍니다. 청산금 지급, 토지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끝나면 준다. 끝나면 준다 그 말이죠. 자, 이럴 때 저를 봅니다. 요때 방금 두 가지야. 인가 받기 전에 이 사업 시행 계획서를 공람시킵니다. 공고열람 공람시키는데 얼마 이상? 10살 이상 공람시켜요. 그래서 요때 하는 것이 요거 공람 절차가 있고요. 방금 말한 동의 절차. 방금 했잖아요. 그죠? 동의. 조합할 때는 과반수, 토지 등 소유할 때는 4분의 3, 변경할 때만 과반수고요. 지정개발자 못 믿어요? 면적이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50%다. 그러니까 시험에 50% 이상 하면 2분의 1이네? 그러니까 면적은 2분의 1, 딱 머리에 박혀놔요. 2분의 1이나 50%는 같은 거니까. 그리고 소유자가 과반수고. 아시겠죠? 다만 정비사업비에 한해서는 총 정비사업비의 2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되는 금액을 예측할 수가 있고, 청산금이 완료가 되면 그때 반환한다. 여기까지 알아둬야 돼요. 이게 동의 요건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람 14일 이상이다. 기업. 그 다음에 니은 재건축. 저를 봅니다. 정비구역 안, 정비구역 밖. 원래는 쉽게 내가 강의하려고 밖이지, 원래는 밖이 아니죠.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정비구역 아닌 구역은 오로지 재건축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정비구역을 지정 안 해? 안 하는 대신에 심의 거칩니다. 심의 거쳐 나오잖아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재건축은 사업시행 인가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라. 그러니까 정비구역 안에서는 심의 거치지 않아요.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받기 전에 한 번 더 심의 거쳐라. 이것 또 인가할 때에 정비구역부터 얼마 이내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다. 여러한 계획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여기 앞에 우리 저 사업시행 계획에 있다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해라. 왜 그럴까요? 교육 환경에 혹시 위배되거나 교육 환경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협의해라 그 얘기죠. 리얼 인가 변경 중지 폐지하면 뭐하라고요? 고시하라. 요거잖아요. 요거요. 들어봐요. 인가받고 뭐하라고요? 인가받고 고시하라. 뭐라고요? 고시하라. 그러니까 변경도 고시, 중지도 고시, 폐지 다 고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인가 받으면 왜? 다 인가 받는 거니까 고시해라. 고시하면 들어보세요. 그 다음부터 공사에 착수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관리처분 계획만 또 절차가 있습니다. 자, 4번. 그리고 고시가 되면 저를 봐요. 이렇게 딱 고시가 되잖아요. 고시가 딱 되면 반드시 일반적으로 관리처분 계획만 그렇고 그 관리처분 계획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로 공사 착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인허가 이제 공사 착수 전이기 때문에 인허가 의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다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신경 쓰지 말고 공사해. 그 말이잖아요. 단 항상 똑같죠. 인허가 의제는 인허가를 받지 않는 대신에 그와 관련된 행정기관장과 뭔 해라? 협의해라. 협의받은 행정기관장은 얼마 내에? 20일 이내에는 의견 제시하라. 다 20일인데 뭐만? 건축법만 15일.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다 20일. 건축법만 15일. 사전결정도 15일. 건축허가도 15일. 그리고 이때부터 사업하니까 당연히 뭐요? 사업? 그죠? 사업 인정으로 보죠. 요건데 뒤에 나올 겁니다. 더 가면 이 두 가지 인허가 의제 사업 인정. 수상가로 4번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동그라미 재건축 동그라미 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주로 나오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이고 거의 재건축이 90%면 재개발은 한두 번밖에 안 나와요. 다른 건 전부 다 한두 번밖에 안 나와요. 거의 재건축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요 6문제에서 꼭 2문제 이상 반드시 나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도 재건축이잖아요. 전부 다 재건축입니다. 요거는 재개발과 재건축 둘 다 용적률 완화 및 소형 주택 건설인데 요 제가 설명 잘 들으면은 금방 할 수 있어요. 1번 다음의 어느 하나에 다음에 먼저 보겠습니다. 기억 과밀업체 권역에서 재건축 재개발하고 니은 기억 외 뭡니까? 과밀업체 권역이 아닌 경우죠. 과밀업체 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조례로 정합니다. 그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재건축 재개발인데 하여튼간에 과밀억척 권역에서 할 때와 크게 또 과밀억척 권역에서 하지 않을 때 두 가지인데 하여튼간에 1번 기억 니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그 시행자는 정비 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자 저를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해봅시다. 여기가 만약에 준주거 지역에다 가정하자고요. 지역인데 현재 정비법에서 정비 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400%라고 일단 가정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국토법에서 준주거 지역 안에서 용적률은 최대 얼마 가지죠? 그것이 500.
500. 맞죠? 150, 100, 150, 200, 250, 300, 500이죠. 그죠? 500. 이렇게 잘 보세요. 책 봐요. 정비 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이 400인데, 예를 들어 400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거쳐 국토법상에 따른 용적률 상한, 다시 말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 얼마요? 500까지 건축할 수가 있다. 거기 기억 니은은 그 얼마를 더 주는 거야? 100. 내가 일부러 100으로 맞춘 거 이렇게 100으로. 왜? 공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150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100 더 주는 겁니다. 현재. 이럴 때 2번 정비 계획으로 정하여 용적률을 초과하여 400인데 500으로 초과하여 건축할 때 다음에 기억 니은은 적용치 않는다. 기억 국토법상 조례로 정한 용적률 상한. 저를 보세요. 법적에서 500인데 조례로 만약에 450 했다. 그거 적용치 않는다. 무조건 500으로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비 계획으로 정한 허용 세대수 제한. 잘 보세요. 만약에 용적률을 400%로 했을 때가 만약에 1000세대 한다면은 올려버리면 분명히 1000세대보다 늘어나겠죠. 그죠? 여기서 정한 요 세대수를 제한을 적용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않는다. 3번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500에서 정비 계획으로 정하여 용적률 400을 뭐라고요? 뺀. 얼마예요? 그러면 요걸로 예를 들면은 100. 뺀 용적률의 다음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60제곱미터 이하에 줄 거예요. 60제곱미터입니다. 85가 아니에요. 소형주택이니까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해라. 근데 천재 지변일 때는 아닙니다. 천재 지변일 때는요, 밑에 기억, 니은, 비율을 적용치 않습니다. 지금 지진 난 건 난리 났는데, 그죠? 이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 말이에요. 정상적이게 할 때. 기억이 뭐냐? 과밀 억제 건영을 할 때 얘기고, 니은은 아까 니은 있죠? 과밀 억제 건영이 아닌 조례를 할 때 얘기입니다. 니은은. 자, 그러면 기억. 과밀 억제 건영에서 재건축은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100% 중에서 100%에서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자, 과밀 억제권역 아닐 때 가 재건축은 최소 30%에서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무조건 건설해라. 아시겠죠? 보통 이제 한 50% 하라 하겠지. 하면 나머지는 너 먹어라 그 말이야. 나머지는. 이해됩니까? 예. 그리고 물론 30에서 50% 하더라도 이걸 공짜로 주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팔긴 팔아요. 강제적으로 소형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겁니다. 그걸. 그 나머지는 네가 뭐 중형이건 대형이건 해가지고 네 맘대로 하라 그 말이죠. 나머지는. 그리고 재개발은 50에서 75입니다. 50, 70. 왜냐면은 재개발은 아무래도 좀 더 재건축보다 좀 가난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을 50에서 최대 75까지 해라 하고 나머지는 넣어 드세요. 재건축은 30에서 50입니다. 또 작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울 때 30에서 50, 50에서 75인데 둘 다 재개발이 더 조소적이잖아요. 소형주택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다는 얘기죠. 이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최대만 있고 얼마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에서 얼마 이하까지만 보면 돼요. 얼마 이상은 빼면 돼. 재건축 50 이하 조례, 재개발 75 이하 조례 끝 됐습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도대체 누가, 잘 보세요. 국장, 시도의사, 시군 구청장, 주공 등, 즉 행정청을 포함해서 공공시행자가 이 땅을 인수하고 그에게만 공급합니다. 이걸 우리는 세 글자로 인수자 이렇게 불러요. 따라합시다. 인수자. 한마디로 공공시행자.
행정청 플러스 주공등이니까 주공등. 예. 인수자에게 공급해라. 그런데 5번 소형주택의 공급가는 국장이 고시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그러니까 싸지도 않고 그냥 거의 뭐 중간이 되겠죠, 그죠? 하여튼 건축비는 비싸게 못 팔아. 표준건축비 좀 낮긴 낮을 겁니다. 왜? 표준건축비로 최소한 손해 보진 않을 겁니다. 이윤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표준건축비로 하되 저를 봅니다.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는 건물과 토지가 등기가 하나의 둘이야. 건물은 가는데 땅은 안 준다. 말이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건물을 표준건축비로 팔아먹되 밑에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한 걸로 본다. 당연히 땅은 공짜로 따라간다.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누구에게? 인수자, 공급받는 행정청 공공시행자죠. 기부 체납한 걸로 본다.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상가 5번 존치 또는 리모델링의 특례. 저를 봐요. 존치는요, 일반적으로 재건축보다, 재건축은 아닐 겁니다. 재건축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있겠지만, 자, 그 중에서 재개발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시행자가 정부사업 할 때는요, 거기 있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다 철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정비계획 수립해서 사업하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일부 존치를 해야 된대. 1개건 2개건. 이러면 시행자는요,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저쪽에 해야 될 거를 못하는 게 발생합니다. 존치. 그리고 리모델링은 뭐냐? 요거는 분명히 재건축할 때 얘기할 겁니다. 재건축할 때. 무슨 말이냐? 재건축은요, 하게 되면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 우리 국가적으로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리모델링 하게 되면 폐기물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에 비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가능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주택법상 배울 때 안전진단해서 가능하면 수직으로 올리는 리모델링을 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 생긴 거예요, 그것이. 근데 도저히 건물이 오래되면 안 돼 하면 재건축해야 돼. 이럴 때는 리모델링 허가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조건 이거는 재건축해야 돼 그러면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재건축하기 전에 가능하면 리모델링 하는 것을 내가 유도하는 거야, 유도. 자, 이제 정리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어떤 건물을 존치해야 돼요. 난 싫은데, 나는 재건축하고 싶은데 리모델링 하래. 이럴 때는 뭔가 좀 혜택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주겠다. 무슨 말이냐? 존치, 일부 건축물 존치한다. 리모델링이다. 재건축 대신에 리모델링이다. 그러면은 요런 것들이 포함한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해라. 이럴 때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해도 인가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뭔가 조금 안 맞아도. 왜?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이 건물 때문에 뭔가 안 맞아. 주택단지의 범위를 지정하려다 보니까 여기 존치 건물 때문에 안 맞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경우 안 맞아도 돼. 그 다음에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마찬가지입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의 지정, 1조 등 5가지는요 존치 리모델링 할 때 요 5가지 법률은 적합하지 않아도 무조건 인가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존치 리모델링. 그래서 주부대건일 따라합니다. 주부대건일 주 부 대 건 일. 그래서 특히 디귿에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이지 뭐 대지본을 제가 이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건 센 거잖아요. 그건 안 되지. 그 다음에 건축 손해 지정이지 뭐 건폐율 이런 게 아닙니다. 왜? 건자 들어가니까 딴 건 다 하나 그냥 주부대건을 요만 해가지고 시험장 가보세요. 전부 다 5개 지문에 주부대건을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축 손해 지정이지 건폐율이 아니듯, 대지와 도로의 관계이지 대지 분할 제한이 아니듯, 그런 것들만 좀 우리가 좀 분간할 줄만 알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주부대건을 한 번 더 시작. 주부대건을 2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전치 또는 리모델링 할 때는 당연히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구분 건축물이면은 3분의 2, 3분의 2입니다. 구분 건축물이면은 소유자 3분의 2, 면적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2번을 가지고 나온 적 없는데 그래도 하는 김에 하시고, 주부대건을 이것이 나온다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좀 쉬었다 할까요? 오늘도 칠판 지우면 안 됩니다. 예, 냅두세요.